여러분, 지금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전례 없는 당혹감과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에 아주 정중하고도 절박한 제안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민 카드의 이름은 지오 이코노믹 디터런스 팩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제적 억제 동맹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경제 나토의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동맹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뭉쳐서 공동 대응하자는 집단 방어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럽의 러브콜에 일본과 캐나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가입을 서둘렀지만 정작 이 동맹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제안에 대해 매우 냉담하거나 사실상의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때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질서에 어떻게든 끼워달라고 사정하며 눈치를 보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이 만든 동맹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월드 오디터에서는 왜 유럽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SOS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달콤해 보이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소름 돋는 전략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럽이 이토록 자존심을 꺾고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들의 처지가 그만큼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향해 25%의 관세라는 미사일을 퍼붓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체에 필수적인 히토리와 텅스텐 수출을 통제하며 유럽의 첨단 산업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칼도 방패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내놓은 경제 나토는 한 나라가 경제적 보복을 당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물자를 끊어 대응하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됩니다. 바로 누가 실제로 타격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경제강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제조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고 노동시장은 경직되었으며 혁신적인 IT 기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 중동전쟁에서 패트리엇을 압도하며 성능을 증명한 방산 능력,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군함조차 수리해야 하는 압도적 조선업까지. 한국은 현재 전 세계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과 생산 설비를 모두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뼈아픈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들어오지 않는 경제 나토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이었죠. 즉, 유럽은 지금 한국을 단순히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생명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 매력적인 동맹의 제안을 걷어찼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2026년 우리가 도달한 갑의 위치를 정확히 활용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유럽 중심의 경제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한국은 자동으로 트럼프의 미국과 정면 대결 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유럽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포지션은 유럽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중동의 찐 부자들은 천궁2와 KF-21을 사기 위해 한국 조선소 도크 앞에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조차 한국 배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니 건드리지 마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통과를 보장하고 있죠. 미국 국방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 기업에 제발 미 해군 군함을 고쳐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유럽이라는 족쇄를 차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가입을 서두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셔야 할 진정한 경제적 자부심의 실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한국의 천궁2는 요격률 96%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미국의 패트리엇은 레이더가 파괴되고 탄양이 고갈되는 굴욕을 맛봤죠. 이 사건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미국산 무기 주문을 취소하고
한국에 현찰 선입금을 제한하며 생산 라인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무기 체계는 한 번 도입하면 10여 년간 정비와 부품 공급이 이어져야 하는 방산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한국이 중동의 방패를 쥐고 있다는 것은 세계 최대 산유국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조선업의 부활이 쐐기를 박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현재 멸종 위기입니다. 중국이 한 해에 1000척의 상선을 만들 때 미국은 고작 3척을 만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한국 조선사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이제 미 해군 함정 정비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제안한 경제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과 척을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국 본토의 깃발이 꽂고 그들의 안보를 책임지며 더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이 한국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은 현재 경제 노예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50조 원이라는 거액을 미국의 낙후된 방사능 제염 지역 투자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레이와의 불평등 조약이라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돈을 뜯기고 유럽에는 방패막이로 이용당하며 동맹 가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심 기술 공유라는 실리를 따냈고 유럽의 동맹 제안에는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제조업의 힘입니다. 일본이 금융과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공장을 해외로 내보낼 때 한국은 묵묵히 국내 생산 라인을 지키고 기술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2026년 한국의 공장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며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룰테이커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텅스텐 가격이 557% 폭등할 때 우리는 이미 국내 광산을 재가동하며 자원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카타르가 LNG 공급 중단을 선언해도 우리는 21개 루트의 다변화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경제 나토에 가입시키려 애달파하는 지금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강대국의 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끈기와 기업들의 천재적인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유럽의 SOS를 단칼에 거절한 대한민국의 이 당당함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주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갑의 위치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저희 월드 오디터가 꼼꼼히 읽고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적 자부심을 알리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